외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비자 문제까지 시급한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뒤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 전화 연결해서 주요 외교 안보 현안 짚어봅니다. 김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 의원님께서는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시고 정통 외교 관료, 한미일 실무 외교 북핵 문제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현안은 바로 한미 관세 협상 같습니다. 자, 네네. 지켜보는 국민이나 경제계 입장에선 불확실성 계속되는데 미국의 압박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초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합의가 잘 됐다 이렇게 자평했었는데, 자, 외교 협상을 실제로 해보신 의원님 시각에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김칫국 외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칫국을 왜냐하면 너무 빨리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외교 협상의 가장 큰 그러니까 원칙이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을 끝내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이제 막 국민들한테 그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타협을 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뭐 합의했다고 할 때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기 뭐 이게 합의문을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더 이렇게 막 너무 압박해서 나오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뭐 미국이 더 압박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때 네. 당시의 설명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네. 그게 어떤 한미 간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그렇다고 상대방 미국 측에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원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협상은 원래 끝날 때까지 이제 대외적으로 설명을 좀 피하고 네. 앞으로 그 협상을 통해 가야 되고 협상 과정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그렇게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고 이견이 이제 해소되는데 조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우리 돈 490조 원입니다. 우리 거의 외환보유고 규모하고 비슷한데 그걸 한 번에 현금으로 높은 비중의 직접 투자를 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 얘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을 텐데, 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양측 간에 상당히 간극이 커 보이거든요. 자, 네, 어떤 그렇습니다. 선에서 그 김건 의원님이 보시기에 절충점을 한 요 정도 선에서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우리 외환 보유고가 뭐 4,160억 달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환으로 들고 있는 달러는 한 250억 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 어디 뭐 투자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500억 불 중에 뭐 몇백억 불이라도 당장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보낼 외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외환 위기 상황이 안 오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한미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달성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이런 어떤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지는 않는다는 보장이 될 만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로 나오는 게 무제한 통화 수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됐든 뭐 어떤 제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망치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 장치를 꼭 마련하고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됐건 그 안전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통화 스와프는
좀 뭐 있다고 봐야 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결국은 그게 통화 스와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어떤 보안 장치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이게 이제 합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양국 관계를 뭐 파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미국 경제도 좋고 우리 경제도 좋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시점에는 그렇게 될 텐데 좀 뭐 걱정이 되는 거는 네. 그런 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서로 양국민의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양국민이 감정 싸움으로 발전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아까 뭐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의 선불 발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자, 네네.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도 나와요. 반도체 관세를 미국 생산에 비례해 매기는 방안 제기되고 있고 전자제품 제품 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개수에 맞춰서 관세 부과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건데 요즘 보니까 진짜 환율 시장도 불안하고요. 코스피도 네. 빠지고 있고 이게 협상이 지연되면 결국 경제 그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는 관세를 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관세를 낼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관세율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네. 경쟁국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그 제품의 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중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협상이 지연되니까 환율이나 코스피 뭐 불안도 나타나고 있고 네. 뭐 기업 가게 심리도 막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네. 조속히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언제쯤이 타결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직접 결정하고 뭐 네. 결단을 내리고 이래야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난번에 우리 관세 협상 대표단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뭔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이 네. 결국은 이 지금의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잘 살려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정부에서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예, 한 달로 에이펙 트럼프 방안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딱 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하셨고요. 네. 자, 우리 김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자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안보 문제, 이른바 동맹 현대와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 겉으로 지금 막 이견이 확 표출돼 있지는 않은데 이게 네네. 곳곳에 또 민감한 부분은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국회 네네. 외통위원으로서 이제 정부 보고도 받고 하실 텐데 안보 현안 이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보고 받기로는 네. 동맹 현대화 부분은 네. 그 지난 정상회담 때 상당 부분 이렇게 공동의식에 도달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관세 부분이 잘 안 돼서 뭐 서명이 안 됐다 이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이제 뭐 구체 사항은 뭐 밝히지 않고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이 관세 부분이 타결이 되면 결국은 동맹 현대하고 함께 해가지고 뭐 합의문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구체 사항들을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동맹 현대화 이게 또 이제 좀 민감한 게 주한미군 위상 문제도 있고 이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이게 뭐 인도 뭐 태평양 전체 전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전처럼 우리 대북 억지에만 좀 집중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뭐 걱정도 우리가 좀 있고요. 거기다 뭐 만약에 뭐 타이완 같은데 유사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발을 담가야 되냐, 발을 빼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네. 미국 국방부가요 임명록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4성이 아닌 3성 장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제 오류라고 해명은 했거든요. 네. 자, 이게 김건 의원님 보시기에 단순 해프닝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해프닝이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인데 네네. 이걸 3성 장군이 어떻게 했다는 거는 뭐 오기한 단순 거지 오류? 않습니까?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데 네. 또 미 측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네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이유는 네.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서 그 주일 미군을 사성 장군으로 하면서 네. 이 지역을 좀 맡기고 우리 주한 미군을 삼성 장군으로 이제 뭐 떨어뜨릴 거라는 보도가 사전에 난 게 있으니까 네. 이게 그거하고 이제 두 개가 연결돼 버리니까. 이런 해프닝도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런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거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는 가지는 거는 자연스럽다. 다만 뭐 일단 이거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거기 그 미국에서 해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 믿어주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 주한 미군의 역할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큰 범위로 이렇게 바뀌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 군사 대비 태세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뭐 그렇죠. 이제 그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는 네.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게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동맹 현대화의 방향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지만 대원칙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반도에서 우리의 억지력,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억지력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미 간의 논의를 하면서 네. 어떤 과도 기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가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그 북한에 대한 네. 한미 동맹의 억지력은 전혀 그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런 네.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김건 의원님의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핵 문제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 내놨습니다. END, 엔드 구상입니다. 네네. 뭐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에서 그 이니셜 따가지고 END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게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이거 본래는 이제 국교 정상화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이제 그 단계별 뭐 단계라기보다 또 위성나 실장은 뭐 병렬적인 개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여하튼 네네. 여권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거든요. 김건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을 동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해서 뭐 우리 청소년들도 막 처벌하고 뭐 청소년 교양법 이래서 뭐 우리 남한 드라마 절대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갔거든요. 네.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거는 우리 남북 간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시도하는 남북 간의 단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미약성하고 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교류 이가 교류지 않습니까? 예. 교류하는 거 당연히 좋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북한이 저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교류를 끌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 방안이 없어서 네. 어떻게 하자는 약간 공허하다는 생각이 저는 공허하고 들고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뭐 그렇죠. 네네. 현실성 어떻게 해서 북한을 불러올 거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북한이 잘해주기만 하면 북한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해준다고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랬을 때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 파트에 있어서는 그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 뭐 이런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뭔지 개념이 좀 안 잡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장관은 END가 순서적인 거라고 설명하고 네네. 위성락 실장은 이게 END가 순서가 없고 상호 추동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위성락 실장 얘기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핵화라는 건 과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미 이걸 과장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중단, 감축, 폐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핵화가 되고 관계 정상화 돼야 된다 그러면 뭐 이게 폐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순서가 딱딱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호 추동할 가능성이 큰데.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다른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오늘 이거 자중질환 외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표현을 쓰셨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서로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권에 계신 분들 사이에 너무 말이 안 맞고 또 뭐 동맹파로로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좀 자중질환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인다.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대북 정책이라는 거는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예. 뭐 북한도 지금 우리도 이제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그러고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달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END라는 구상도 좋고 그다음에 뭐 3단계 비핵화론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공유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또 회담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하고 공유하고 공조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노력도 지금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걱정스러운데 그런 노력도 더욱더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 이제 그 경주 에이펙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가장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무역 협상 그거를 종결 지으려고 할 텐데 북핵 문제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요? 언급은 될까요? 뭐 북핵 문제, 북한 문제 이게 결국은 주요한 국제 및 지역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정상이 만나면은 논의가 되겠죠. 원칙적인 얘기 정도는 할까요? 예, 원칙적인 얘기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북한이 이 모든 거의 전제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는 오가겠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진전이라든가 뭐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자 문제 이것도 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뭐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 마치고 뭐 30일 출범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문제 좀 뭐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장기간 좀 이게 문제가 잘 해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돼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공장 건설하다 말고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투자 계획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뭐 그렇게 장기간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9월 30일 날 일단 워싱턴에서 1차 워킹그룹 회의를 한다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개최되는 건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직원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공장도 건설하고 뭐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자 제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 쿼타를 따로 받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미 의회 결정이 필요한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단시간 내에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그 한국 기업 직원에 대해서 특별 비자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발급 비자를 기간을 단축하다든가 아니면 뭐 B1 비자가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실하게 좀 공동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뭐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빨리 해서 좀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대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빨리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건 의원님이 이 위원회 위원 맡고 계신데 이재명 정부의 국제 외교 몇 점 주실 건지 이건 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낙제점을 받을 위기에 있죠 지금. 네.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듯이 김치국 외교, 자중질환 외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외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대미 외교는 총력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총력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 정부 여당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게 첫째 야당입니다. 예.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미국 측에 얘기한다면 미국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저 소통 채널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종교계입니다. 우리 종교계가 전통적으로 우리 그 미국 종교랑 깊은 관계, 특히 기독교계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가 다 같이 노력해줘야 이제 이게 대미 외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걸 보면 야당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러고 네. 기업은 기업 옥죄기법 계속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종교계는 막 특검 수사에서 막 종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총력 외교를 펼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좀 뭐랄까 외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시바 일본 총리 이제 퇴임 직전인데 내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단 정부 측의 설명은 이제 셔틀 외교의 정착이자 한일 관계 발전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그 우리가 외교적으로 많은 걸 투자해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런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잘 준비하고 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2기 미국 상대하는 데 있어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은 네. 뭐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네네. 동맹 관계의 외교는 그냥 일반 다른 나라들하고 할 때랑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하고 할 때는 막 비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동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동맹이 틈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동맹이 무너지면은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동맹국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이견이 있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동맹 외교를 잘 성과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뭐 이견이 있다 그러면 잘 갈무리해서 물밑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능력 있는 외교고 그런 외교를 하려고 우리 정부 여당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